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커넥터 두께를 어떻게 적절하게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얘기를 미리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치아의 엠브레저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지르코니아 가공이 끝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컨처링 하듯이 다듬어 줍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왜 우리는 그걸 다듬어줘야 할까요? 바로 밀링되어 나온 지르코니아의 모습이 우리가 디자인한 모습 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이 엠브레저 부분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치아에는 여러 엠브레저들이 존재하는데요. 버컬 쪽에서 보면 버컬 엠브레저, 링걸 엠브레저, 오클루잘 엠브레저, 서비칼 엠브레저 등 여러 종류의 엠브레저들이 존재합니다. 이 엠브레저들은 음식물을 씹을 때 음식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물이나 침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잇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엠브레저를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지 못하면은 치주염을 발생시키거나 치은을 퇴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엠브레저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치아를 분리되어 보이게 하는 아주 심미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엠브레저를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이 끝난 지르코니아 브릿지를 손으로 다시 한번 다듬어 주면서 이 엠브레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근데 이 엠브레저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커넥터의 두께를 또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보상을 해줬던 15제곱밀리미터 또는 12제곱밀리미터 커넥터의 두께가 확보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으로 다듬지 않고서도 엠브레저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디자인을 하면서 어떻게 가공해도 엠브레저 형성되어 나오는지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치부 케이스를 불러왔는데요. 전치부 같은 경우는 90도 밀링을 통해서 여러분이 디자인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90도 밀링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구치부는 버컬 쪽 엠브레저 만들기 위해서 굳이 90도 밀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구치부 3번 브릿지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커넥터를 형성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이나 12제곱밀리미터 커넥터 두께를 만들어 준 다음에 프리폼에 가가지고 적절한 커넥터 모양을 형성을 해주죠.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마무리를 하실 텐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 엠브레저 공간이 디자인한 거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공되어 나온 거는 여기가 다 이제 막혀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가공할 때 사용하는 툴이 이 사이를 들어가서 가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가공에 적절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툴이 이 사이를 들어갈 수 없으면은 여기는 그냥 다 메워져서 나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이에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툴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익스포트 모드로 가서 치아의 외형을 조금 다듬어 주기로 합시다. 어댑테이션 탭에 가셔서 프록시말 탭에 오시면은 디스크 커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깁니다. 자, 여기 디스크 커터에서 적절한 위치에 갖다 두시고요. 패스도 정확히 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툴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면 됩니다. 딱 툴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수치로 표현해서 열어주시면 돼요. 보통 한 0.6mm 툴을 사용하신다면 한 0.5mm 정도로 열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0.3mm 툴을 사용하신다면 0.3이나 0.2 정도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0.5mm를 선택을 하고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좀 큰 공간처럼 보이지만, 커넥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엠브레저 사이를 딱 0.5mm만큼만 열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다시 우리는 커넥터로 디자인을 해줘야겠죠. 너무 부자연스럽게 엠브레저가 열리지 않도록 적절한 모습으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엠브레저 형성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공이 끝난 다음에 아주 적절한 엠브레저가 밀링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엠브레저를 이렇게 형성했을 때 가공되어 나온 결과물과 엠브레저를 형성하지 않았을 때 가공되어 나온 결과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툴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케이스와 툴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케이스를 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케이스 두 개를 하이퍼덴트를 통해서 열어봤습니다. 이 밀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여기서 리절트에서 캘큘레이션을 미리 한번 해보시면은 이 밀링되어 나온 결과물의 대략적인 형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끝나는데요. 자, 왼쪽에 보이는 케이스가 엠브레저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케이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엠브레저를 확보한 케이스입니다. 밀링이 되어 나온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확실히 엠브레저가 다 좀 막혀있는 듯한 모습이고 여기는 엠브레저가 많이 열려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커 쪽에서 봤을 때도 여기는 엠브레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쪽은 엠브레저가 하나도 안 형성되고 그대로 다 막혀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공이 얼마나 정확히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가공되어 나온 결과물을 약간 반투명하게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그 모습 거의 그대로 엠브레저가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엠브레저 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꽉 막혀서 가공이 된 거죠. 두 데이터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부분과 이 부분. 자,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엠브레저 공간을 확보한 것과 확보하지 않은 케이스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엠브레저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은 지르코니아 가공이 끝난 다음에 다시 손으로 다듬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디자인에서 형성한 커넥터의 두께도 아주 적절하게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치아의 엠브레저를 손으로 다듬지 않고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드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